내가 오늘 이 집안의 신을 끌어내리면요. 누구부터 울게 될까요? 당신일까요? 나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진실 폭로와 뒤엉킨 사랑 권력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봅니다. 차정원은 더는 숨지 않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는데요. 공난숙이 던진 살인마 딸이라는 말이 귀에 맺혀 뜨겁게 쑤셨지만 그 말이야말로 이제 정원이 깨부숴야 할 마지막 족쇄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하늘은 옆에서 무겁게 숨을 골랐고 진세우는 바닥만 바라본 채 손가락을 태우듯 꼬집고 있었죠. 하늘아는 오래된 죄책감에 눌린 사람처럼 말끝을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오늘부터 제 아버지 차기범을 살인자라고 부르는 사람, 그 누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증거로 막을게요. 그리고 진짜 범인의 이름을 말할 겁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는데요. 공난숙이 뜨거운 눈길로 쏘아붙였습니다. 누구야? 누가 우리 집안 사람을 죽였다는 건데? 정원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진태석 회장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난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 조심해 라고 소리쳤고 세운의 눈동자는 산산이 금 같습니다. 주하늘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나 한 발 앞으로 다가왔죠. 정원 씨, 오늘 여기까지 왔으면 도망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걸 다 꺼내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두꺼운 클리어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엔 1999.11 사건 관련 사적 기록 내부 참조라고 적혀 있었고 봉투 안엔 3가지가 들어있었는데요. 그날 제보자의 녹취록, 보안실 출입기록 사진 4본, 그리고 JT 이니셜이 박힌 내부 면담 요약 메모였습니다. 주하늘이 며칠 밤을 새워 긁어모은 것들, 그리고 정원이 어린 시절 포기하지 않고 손에 쥐려 애쓰던 파편들이 맞물려 하나의 그림이 되기 시작했죠. 정원은 녹취록 마지막 장을 펼치며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술에 많이 취해 계셨고 주상철 사장님과 언성이 높아지더니 계단참에서 밀고 당기는 사이 발을 헛디딘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회장님이 내가 해결한다고 말했고 다음 날부터 차기범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난숙이 움찔하며 정원을 바라봤고 해라는 눈을 감았는데요. 정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증언자는 그때 보안팀 소속이었고 사건 직후 지방지사로 좌천됐다가 한 달 만에 퇴사했더라고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겁에 질려 있으니까요. 대신 이 사람한테서 확보한 보안실 출입기록 사본이 있어요. 주하늘이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일 밤 10시 47분 지하 보안실 출입 JT. 다음 날 새벽 1시 12분 지하 자료고 출입 JT. 같은 시간대에 차기범 아저씨의 출입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다들 아시죠? 세운의 입술이 하얗게 질려굳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시간에 해라는 손등으로 눈을 가리며 그날 태석 씨가 내게 전화를 했었어. 실수였다. 내가 정리하겠다고. 난 그 말을 단순한 위로로 믿고 싶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난숙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기둥처럼 믿고 있던 정의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단 말이니? 정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버지는 그날 밤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집안 전등 퓨즈가 떨어져 허둥대던 날 온 집에 촛불을 켜고 함께 라면을 끓였거든요. 그 라면 냄새까지 아직 기억나요. 그런데도 그는 새벽녘에 경찰에 끌려나갔습니다. 누군가가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골라 죄를 더 씌운 거예요. 정원은 다음 파일을 주하늘에게 넘겼습니다. 주하늘이 읽어내려갔죠. 면담자 JT 요청자 HN. 이건 사건 직후 작성된 내부 면담 메모입니다. HN은 한혜라, JT는 진태석. 헤라 이사님, 그날 왜 면담을 요청하셨죠? 모두의 시선이 헤라에게로 향했습니다.
헤라는 길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 태석 씨가 술에 취해 찾아왔고 상철 씨와 다퉜다는 얘기를 들었지. 난 그 자리엔 없었어. 그래서 다음 날 태석 씨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어. 그게 내 잘못이었다면 내가 누구보다 먼저 마주해야 했으니까. 정원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 면담에서 태석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헤라는 손을 떨며 대답했죠. 사고였다고 했어. 발을 헛디딘 것뿐이라고. 그리고 처리는 내가 하겠다고 반복했어. 난 그 말을 믿었어. 믿고 싶은 쪽으로. 세훈이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습니다. 처리를 내가 하겠다라. 그 말이 오래 맴돌았죠. 처리라는 단어가 뜻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을 바꾸는 일, 기록을 조작하는 일, 그리고 제일 쉬운 표적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 정원은 더 차갑게 말했어요. 그 처리 속에 제 아버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들어갔어요. 엄마는 그 이후로 우리를 떠났죠. 다시 데리러 올게라고 말했지만 오지 않았죠. 그 약속을 가로막은 게 바로 이 거짓 처리였거든요. 한혜라는 입술을 깨물다 결국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정원아, 엄마가 비겁했어.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세훈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휘청거리는 사람의 것임에도 묘하게 단단했는데요. 정원,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아버지도 심판해야 해. 나 건양가의 후계자잖아. 이 집안을 지키는 방법이 덮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라면 그렇게 가야겠지. 난숙이 바로 맞받습니다. 세훈아, 내가 무얼 고치겠다고? 태석 회장은 너의 방패였고 내가 배운 모든 정치와 예법의 교과서였어. 지금 그 방패를 부러뜨리면 너부터 피를 보게 된다. 세훈은 미소 비슷한 것을 지으며 낮게 말했죠. 그래도요, 방패가 사람을 죽였다면 방패가 아니라 흉기예요. 흉기를 품고 있는 집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요즘 숫자들이 보여줘요. 정원은 세훈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고마워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보다 정의를 택하려 하고 있구나. 동시에 무겁게도 느꼈죠. 내 진실이 이 사람의 집안을 부순다면 그 무너짐을 끝까지 봐줄 수 있을까. 그때 파리에서 돌아온 주영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무덤 같았고 말투는 얼음 같았죠. 재미있네. 다들 정의로운 척하는 얼굴. 정원, 내가 말하는 진실이 우리 모두를 살려줄 것 같아. 아니면 내 아버지의 무죄 판결 하나로 끝날 것 같아. 정원은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적어도 시작은 되겠지. 영채는 콧방귀를 뀌며 세훈을 봤어요. 세훈 씨가 정말 그 자리를 버릴 수 있어요? 세훈 씨가 포기하는 순간 건양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다른 손으로 넘어갈 거예요. 세훈이 흔들리자 주하늘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제일 먼저 정해야 할 건 누가 어느 자리 지킬지 같은 게 아니야. 진태석 회장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뿐이야. 영채의 시선이 번개처럼 주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빤 뭘 할 건데?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이 진 회장이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우리 모두를 구경거리로 만들겠다는 거야. 주하늘의 목소리는 낮고 선명했죠. 나는 이미 감당 중이야. 그리고 더 감당할 거고. 영채가 정원을 향해 가까이 섰습니다. 정원, 그만해. 내가 우리 이름을 빌려 들어온 순간부터 내 선택은 늘 우리를 죽이는 쪽이었어. 욕망이든 진실이든 결국 내가 지키려는 건 내 자신뿐이었어. 맞지? 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키려는 건 이름이야. 내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엄마가 스스로 지킬 수 없었던 자기 이름. 그 이름들을 거짓에서 꺼내놓으려는 거야. 주하늘이 준비해온 두 번째 묶음, 법률 검토 및 공시 의무 정리가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형사 절차는 공소시효 문제와 증거력 싸움이 남아있어요.
대신 민사와 회사법 쪽은 지금 당장 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훼손 내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사적 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 사망 사건 관련 은폐감사위원회 소집 요구와 이사회의 긴급안건 상정이 가능해요. 세훈 씨가 결단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훈은 파일을 천천히 넘겼고 난숙은 그 옆에서 숫자와 조항을 함께 훑었어요. 말이 길지 않아도 둘은 같은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너뜨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문장. 정원은 조용히 추가했습니다. 증인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 밤의 보안팀 그리고 그날 기록에 이름이 남아있는 행정 파트 직원. 그 사람들 삶이 무너지지 않게 대비책도 같이 마련해요. 이 싸움은 정의를 위해서 시작하지만 누군가의 내일을 부수고 싶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침묵하던 헤라가 일어섰습니다. 눈은 부어서 붉었지만 목소리는 맑았죠. 내가 먼저 기자에게 말할게. 모두가 놀랐습니다. 헤라는 한 단어씩 눌러 말했어요. 내가 진태석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그가 처리는 내가 한다고 말했으며 이후 그가 차기범을 지목하도록 압박한 정황을 나는 들었다고. 내가 비겁했고 그래서 오늘만큼은 비겁하지 않겠다고. 정원은 흔들리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할 수 있겠어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내가 너를 다시 딸이라고 부를 자격이 생기겠지. 차정원이 조금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첫 번째 내부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과거 특정 사망 사건과 관련한 내부 조사 개시, 외부 감사 기관 의뢰 예정. 문장은 단출했지만 세상은 곧바로 알아차렸죠. 익명의 제보 기사들이 건양 내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쏟아졌고 JT 이니셜이라는 문구가 댓글을 탔습니다. 태석의 측근들은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악의적 음해, 허위 사실, 유포, 법적 대응 같은 문장들이 배포됐죠. 그러나 다음 날 회사 공시에는 더 구체적인 단어가 적혔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 사회이사 참여 하 전수 감사 결정. 세훈이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난숙이 세훈에게 물었죠. 내가 정말 이 길을 택한 거냐? 세훈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기 전에 이 집의 책임자니까요. 영채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영채 행세라는 치명적 카드. 영채는 기자에게 익명으로 흘렸습니다. 건양 며느리 사실 진짜 신분 감추고 들어왔다. 기사 초안이 떠돌기 시작했죠. 정원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주하늘과 미리 써둔 성명을 공개했어요. 저는 주영채 이름으로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 사실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논의되는 사건은 개인의 도덕성 시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과 무고의 문제입니다. 둘을 섞어 흐리지 말아 주십시오. 세상은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거짓 신부는 용납 못해라고 외쳤고 또 다른 이는 죽음과 무고가 먼저라고 반박했죠. 논쟁은 뜨거웠지만 덕분에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정원이 숨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싸움의 초점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라는 사실. 결국 진태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능숙한 미소로 말했죠. 오래된 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를 살인자로 모는 무책임한 발언을 멈춰주시길. 그러나 그날 오후 주하늘이 준비한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보안실 폐쇄회로 영상의 프레임 캡처. 흐릿하지만 계단참 손잡이에 묻은 혈흔 제거 흔적과 그 옆에 놓인 고무장갑. 그리고 JT가 입실한 시간대와 맞물린 청소 기록. 정원은 짧게 말했죠. 사고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게 더 무서운 사실이에요. 사고를 믿었다면 왜 지웠을까요? 이사회는 길었습니다. 사회이사들의 표정이 바뀌었고 감사위원장은 사건 은폐 정황을 공식 문서에 올렸죠. 태석은 끝까지 모함이라고 맞섰지만
서서히 우군이 떠났습니다. 세훈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건양가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피해자 주상철님과 무고하게 누명을 쓴 차기범님께 사과드립니다. 회사는 법과 제도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 말은 가족을 겨누는 칼이었고 동시에 회사를 살리려는 수술칼이기도 했습니다. 헤라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우리 모두가 산다. 며칠 뒤 정원은 작은 기자 간담회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차정원입니다. 살인자의 딸이 아니고 어느 집안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제 아버지 차기범은 억울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제가 해야 했던 거짓도 있었고 그 거짓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위해 치러야 했던 값이었다면 저는 오늘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주하늘이 뒤에서 고개를 숙였고 헤라는 객석 한쪽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세훈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다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깨달음. 모든 폭로가 끝난 밤 정원과 주하늘이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주하늘이 먼저 말했죠. 정원 씨, 오늘 정말 끝까지 잘 버텼어요. 정원은 웃어 보이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하늘 씨, 저 많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많이 부끄러웠어요. 영치 이름으로 살던 시간 세훈 씨의 믿음 앞에서 더 그랬고요. 주하늘은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죠. 일과 정의 그리고 감정. 그 선을 흔들지 말자고요. 정원은 네라고 답했지만 마음의 결은 복잡했는데요. 세훈이 보낸 메시지가 동시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정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린 영영 몰랐을 거야. 오늘은 회사까지 책임져야 해서 못 갔지만 내가 내게 준 용기 오래 갚을게. 정원은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세훈의 믿음과 주하늘의 연대 사이에서 그녀는 어른의 선택을 배워가고 있었죠. 사랑이 흔들릴 때도 정의가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야 한다는 걸 오늘에서야 뼈에 새기듯 알았습니다. 차정원은 그날 밤 아버지의 옛 작업복에서 떨어진 작은 단추를 손에 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저 이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내일은 엄마의 이름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거짓에서 꺼내볼게요. 단추 하나가 책상 위에서 굴러가다 멈추는 소리가 방 안에 맑게 퍼졌는데요. 그 소리만큼 분명한 마음이 정원에게 있었습니다. 거짓이 끝나는 자리에서 삶은 다시 시작된다는 확신이었죠.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다음 폭로와 역공까지 꼭 챙겨보셔야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두시면 차정원이 어떻게 더 큰 벽을 넘어서는지 바로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